꾸차 맛있어요? 에? 꾸차 맛있어요? 뭐요? 꾸차. 아니요, 그냥 물 마시는데 꽃이 올라져 있었어요. 맛이 나죠. 입에 넣고 이제 살살 녹여 먹다 보면은 그 약간 수돗물보다 좀 부드러운 느낌. 좀 먹어야 맛이 나죠. 다행인 건 이제 유충 없으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있더라도 70도 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겠다. 구웠다 이미. 이 정도 느낌. 충분히 익었다. 제가 네. 할 책은 요거예요. 진멜의 모더니티라고. 아마 대체로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네, 근데 처음 약간 니체나 막스 베버 요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유명했던 사회학자인데, 유명했던? 이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회자되면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책을 접하게 된 거는 저번주에 민쌤이 관계망, 인식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취약한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게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좀 거시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가능하다라면 이런 논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것, 약간 거시적인 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미시적 관점이 궁금해진 거예요. 현실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나, 진짜로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인식론적 관계망의 미시적인 부분을 설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 찾다가 그 책이 그냥 처음에 나와서 샀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 되게 저한테는 강한 충격을 준 책이에요. 다 읽진 않았는데 처음부터 돈에 대한 것도 사실 너무 책이 한 20분 좀 있다가 드셨어요. 30분 네네. 녹였는데 네네. 잘 네네,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욕을 하면서 읽은 책이에요. 품위를 지키셔야죠. 아까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뭐 타인한테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부자가 되실 겁니다. 딱 보는데 와 삐삐 이 사람 뭐야? 뭐 한 사람이야 도대체? 막 이런 느낌이 든 책? 와 대단하다. 궁금하다. 야, 이 미시적 관점을 변증법으로 해석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었고, 그래서 일단 저번 거에 이어서 유행에 대한 부분만 할 거예요. 돈에 대한 부분도 하고 싶은데 사실 요약을 못 하겠어요. 처음에 요약하려고 이렇게 요약할 부분 밑줄 쳐야지 했는데 밑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약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이에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 인식을 주고받는 부분, 이거를 약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딱 다가와서 보면 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행. 맞는 것 같나요? 인식을 주고받는 부분. 네. 민쌤이 하셨던 거. 인식의 영향력. 갖고 막 10명 중에 3명이 동의를 하면은 뭔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 저는 약간 유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행을 먼저 찾았는데 페이지는 얼마 안 돼요. 한 15페이지, 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민쌤이 나오면 반발할 것 같긴 한데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일단 표현은 조금 어려워요. 책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책에 표시한 대로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그냥 사람의 인식에 대한 거를 처음에 구분을 해요. 사람은 정지와 운동, 수용과 활동이 교차하는 우리의 생리적 토대에는 정신 발전 유형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정지와 운동, 수용과 활동, 사람은 이런 기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식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인식 활동은 개별적이고 매우 특수한 것을 묘사하려는 욕구, 개별적이고 매우 특수한 것을 모방하려는 욕구, 못지않게 일반화와 추상화의 충동에 이끌리고, 인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양극단이지만 두 가지 다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걸 묘사하려는 욕구, 개성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일반화와 추상화의 충동, 일반화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똑같이 다르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감정은 사람이나 사물에 차분하게 몰두하지만 때로는 격정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얘기를 해요. 감정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윤리적 삶은 집단과 융합하는 사회화와 개인화의 양극단으로 간다. 뭔가 되게 사회 속에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숙명은 바로 이러한 대립적 힘들의 투쟁과 조정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이런 대립을 인식을 하고 그 자기만의 그 중간점을 찾기 위한 삶, 약간 그게 숙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삶의 각 형식은 각자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보여준다. 지속 및 끈기에 대한 관심, 지속과 끈기 이런 느낌과 변화와 교체에 대한 관심을 조화시키고, 그리고 일반적이고 동일한 것을 향한 경향과 특수하고 유일한 것을 향한 경향을 화해시키며 사회 전체에 대한 헌신과 개체성의 관철을 타협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천천히 읽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지속과 끈기, 우리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변화와 교체, 계속 변화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을 어떻게 잡느냐, 조화시킨다는 거는 일반적이고 동일한 것을 향한 경향.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냥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냥 평민이 되고 싶어. 일반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또 특수하고 유일한 것을 향한 경향, 개성을 갖고 싶어해요. 그 안에. 사회 전체에 대한 헌신, 뭔가 사회한테 전체한테 이익이 됐으면 싶지만 개인의 이익을 또 추구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대립들이 사회적으로 형성될 때 한쪽 끝은 대개 모방하려는 심리적 경향에 의해 유지된다 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지금 모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요. 이 모방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이 한쪽 끝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일까요? 위에서 설명했던 거를 보면 변화하려는 거랑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모방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으려는 쪽이에요. 그래서 모방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투자되는 에너지가 헛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죠. 모방은 이미 그 내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즉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창조적인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아도 쉽고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매력을 지녔다는 거죠. 매몰 비용이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그런 듣다 보면 그냥 좀 돼요. 그리고 모방은 우리가 행동에서 일단 모방이라는 건 선제로 누가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방이란 행동을 하면 일단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따라하는 겁니다. 타인의 행동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동일한 행위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단단한 토대 덕분에 현재 행위는 스스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된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뭔가 좀 내가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성공한 사람 그런 거죠. 지금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다 그래요. 부자들의 뭐 비즈니스, 하버드식 비즈니스 강의, 하버드 교육, 아이 육아 방법, 돈을 버는 방법, 브이추얼 차등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심리로 가는 거예요. 즉 모방이란 집단이 개인에게 행동 양식을 전수해주고 선택의 고통과 선택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에서 해방시켜주면서 그 집단 내부의 개인의 존립이 가능하게 해주는 현상이다. 맞는 말 같아요. 같아요? 설득된다. 네. 모방은 우리 존재의 근본 성향 가운데 한쪽에만 해당하는데 동질성과 통일성 그리고 보편성과의 융합에서 만족을 찾고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는 성향에 해당한다. 안정적이려고 한다. 반대로 지속적인 것 안에서 변화를 찾고 개별적인 분화와 자립, 보편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는 성향과는 상충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유의 개념이에요. 자유 경향. 안정하려고 하는 경향과 자유하려는 경향.
모방은 안정하려는 개념이고 자유에 대한 부분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양반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행이 등장을 하는 거죠. 유행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유행이 일어난다는 건데 가장 간단한 거는 간단히 설명하면 그거예요. 유행은 모방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성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또 가볼게요. 유행은 그것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시 말해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한다. 그리고 또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시키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공감돼요? 이건 되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거 읽고 나서 세상이 아예 다 유행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유행과 유행이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 그냥 현실적인 예로는 거기 있죠. 챌린지 프로그램. 그건 유행이고. 그 챌린지가 가장 대표적인 유행이라고 우리가 딱 했을 때 뭐 아무 노래 챌린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 노래 챌린지가 시작이 됐어. 유명인에 의해 시작이 됐죠. 근데 그걸 실제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따라한 사람은 본인이 연예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행위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같은 우리 팀 집단에 난 속한 구성원이다.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고 싶지만 유행이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죠. 그럼 나는 거기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 계층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따라했다 아무 노래를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없어지겠죠. 유행이 사라져요. 예. 그런 설명 너무 요약을 해버렸는데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행은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하는데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이 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간 소멸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지금 설명한 그거죠. 상류층이 만들고 약간 무슨 낮은 신분의 계층이 그거를 따라하는 형태의 흐름을 가지면서 따라하는 양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유행이 사라지고 다른 유행으로 대체되죠. 이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의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도구가 그거예요. 유행이란 거의 도구가 사회적으로 균등하고 싶어 와 특별하고 싶어. 그러니까 유행 자체가 그 두 가지 욕구 사이 도구라는 거 아니에요? 유행 안으로 들어가면 안정감이 생겨요. 그죠. 그죠? 유행을 내가 했다면 네. 그리고 유행을 한 순간 그걸 한 순간 안 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된 집단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감을 느끼면서도 나는 그렇죠. 소속감을 느끼면서 차별감을 그러니까 난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라고 하면 유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행은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데 이때 유행은 언제나 상류층에서만 발생을 한다. 왜 상류층에서만 발생을 할까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아닌가? 그래야 더 전파가 많이 되고 또 상류층이 가진 걸 좀 동경하니까. 맞아요.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저번 시간에 상류층의 커뮤니티는 공고합니다. 결속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들 계층은 이로써 하류 계층과 자신을 구분시키고 그 구성원들 사이의 균질성과 더불어서 하류 계층의 구성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위에랑 같은 내용이에요. 하류 계층의 구성원들은 언제나 상층지향적인데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유행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현상만 딱 본 거예요. 왜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왜 위에 있는 사람의 유행을 자꾸 따라갈까? 자기가 유행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죠? 왜 안 만들지? 안 따라요. 너무 이제 간단하게 돼요.
근데 상류 계층은 어떻게 여기서 구분해요? 하류 계층하고? 인플루언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 현재 상태라고 보면. 이때는 신문제가 있었다서 아, 신분제. 아, 그치. 또 책이 나왔던 시기가. 그때 1800년 후반, 중후반. 오늘날에는 심했겠네. 대단한 거 이 사람은 지금 100주년? 오늘날에는 100주년. 네. 오늘날엔 누구라고요? 적용되지가 않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밈 같은 거 유행하는 걸 보면 대부분 밈? 예, 그러니까 유행어 인터넷 유행어들 같은 걸 보면 대부분의 그 소스를 찾아가 보면은 DC 인사이드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그렇죠. 거기가 어떤 그 다른 인터넷 유저들하고 봤을 때 거기 어떤 상류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상류. 이제 일베발 유행어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는 더더욱 어떤 상류적인 커뮤니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오늘날에는 약간 이때의 시기하고 좀 다른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류 계층을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소속되고 싶은 어떤 단체나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해요. 우리가 DC에 소속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파급력을 근데 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이 봐야 되고 될 거예요. 싶으니까 유행을 같이 따라 쓰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인싸이고 DC 싶다. 인사이드의 뭔가 작성자가 되고 싶진 않지만 그 플랫폼 그치. 안에 구성원이고 싶잖아요. 그 내용을 DC 인사이드 구성원이 그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인싸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DC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쓰면서 그게 DC발 모르지. 몰라. 몰라. 그냥 쓰는 애가 인싸면 나도 따라 쓰는 거야. 욕망의 발현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 당시 상류층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과 DC나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향유하는 문화의 방식이라는 게 어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딱히 잘 떠오르진 않아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상류층이 했을 때는 명확한 거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지금은 그 계급에 그게 사라졌으면 뭐 인플루언스일 것 같은데 어떤 영향력을 주는 어떤 그쵸. 부자도 집단이어야 되는 인플루언서고, 거죠. 예. 네, 이게 돈이 아니라 대기업도 네, 인플루언서고. 문화적으로도 뭐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했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원래 계급이 사라져도 그게 양반, 쌍놈, 천민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게 계속 유지된대요. 그래서 부자는 망해도 선면을 간다고 하는 게 실제 뭐 귀족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그런 걸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라졌대요.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네.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나타났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스카이가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학벌.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그 학벌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 스카이 갈래 오 가려고 스카이 간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건 있겠죠. 좀 설명하실 때. 네, 설명을 해요. 유행은 우리 존재가 지닌 상호 대립적인 성향들을 특수한 방식으로 통일하고 있다. 한 성향이 유행의 사회적 형식에 충족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나 소망이 사라진다거나, 남과 구분되려는 욕구나 그 가능성이 결여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고 싶지가 않아. 특별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유행에 휩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나 소망. 그러니까 그곳이 매력적이지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 계층은 돈의 개념이든 뭐 어떤 개념이든 하류 계층은 아까 상향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나 혹은 이제 어떤 단체가 동경하게 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상류 계층.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물리학을 설명하는 유튜브가 있고 내가 물리학을 설명하는 게 있다고 하면 네가 뭔데야? 네가 뭔데 그걸 설명해? 난 관심이 없어.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사라지게 되면 유행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회화 욕구와 특별화되는 욕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유행이라는 게 생성이 된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유행이 성립. 유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 예를 뭐 드는데 너무 옛날이네. 1390년 피렌체에서 남성 복장의 지배적인 유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가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차려입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뭘 따라가려고 안 하고 지금 막 인정해서 각자 그냥 자기 색깔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유행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부러움이 있어야 돼. 뭔가 내가 모방하고 싶은 것과 특별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동시에 계속 그리고 유행은 이제 외부에서 발견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아까 민쌤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 원시 종족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삶의 조건들이 아주 유사한 이웃 집단들이 서로 첨예하게 구분되는 유행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그거예요. 상하층의 구분이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유행이 형성되는가. 아까까지는 그 계급이 있었다고 치면 근데 이거는 다른 집단과 비교를 해서 유행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그게 더 공고해지고 더 특별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원시 종족들 보면 목을 이렇게 한다거나 턱 이렇게 내리거나 막 이런 특별한 유행이라고 하긴 거의 문화에 가까운 그거를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부족만 함으로써 우리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시키고 외부 사람들과 우린 다르다라는 차별화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행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문화는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오히려 DC나 그런 일베 같은 커뮤니티는 외부에 대해 굉장히 극단적으로 거부를 하고 본인들이 개성을 되게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것들이 다른 외부 집단들은 사실은 그렇게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유행이 바깥으로만 계속 일방적으로 전파가 되고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하신 유행의 예시는 저는 가장 좀 극명하게 떠오르는 게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없을 때 대란 일어났을 때 민쌤이 얘기하신 그 지금 인터넷 밈은 조금 다른 유행에 속하는 것 같아요. 뭐 말씀 계속 나오시겠지만 쭉 들어보죠. 네. 그래서 유행은 또 어디서 오냐를 생각해 보면 항상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그래야 새로움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외국의 모르는 문화들을 자꾸 내려와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유행이 될 확률이 높겠죠. 우리한테 없는 거 표현화되지 않고 새롭지만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면서 그런 외부 요인을 계속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새로움을 보장해 준다. 이게 15장짜리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 사람? 개인은 유행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어떤 특별하고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이거 딱 듣는 순간 그냥 맛집이 딱 떠올랐어요. 나만 아는 맛집. 그런 거 알죠? 아직 대중적으로 막 사람 몰리는 데는 아닌데 나만 알아. 근데 진짜 맛집이야. 요 상태. 그래서 만족을 느끼고 동시에 사회적 만족은 전체 집단이 동일한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내가 먼저 맛집을 갔는데 맛집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와 여기 진짜 맛집이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 저기 맛집이다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 상황.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내 맛집 사라졌네 또 새 맛집 찾아야 되네 이 느낌이 내가 유행을 새로 만들어야겠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은 내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립심이 없고 의존적이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주목을 받고 싶고 눈에 띄고 싶어하는 개인에게 적합한 활동 무대가 된다. 근데 인간 보편이 이렇죠. 실질적으로 자립심이 없고 의존적이면서 주목받고 싶고 눈에 띄고 싶어. 이게 대립되는 건데 두 가지 다 갖고 싶어. 하니까 유행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그래서 반대로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자기 주관이나 어떤 뭔가 뚜렷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기독교인 사람이 기독교 정신 정확히 갖고 있으면 타 종교에 대해서 전혀 뭔가 욕구가 없어요. 그죠? 너무 그쪽으로 그 해석을 그렇게 갔나? 그렇게도 생각해봤다. 모든 상황이 이걸로 유행으로 보인다 라는 생각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계속 약간 유행을 하찮은 사람까지도 그 지위를 높여주는데, 이는 그가 유행을 따르는 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아까 그 유행 그룹에 속하게 되면 그 유행을 따르는 한 부분이 되고, 그 욕구가 이제 표출되는 방식이 조금 더 강해지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패션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멋쟁이에 관한 거예요. 카라를 이렇게 올려 입는 유행이 생기면 어떤 개인은 카라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유행에 과하게 하면 타인이 보기에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 그 사람이 그 유행의 선두에 있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피어싱을 막 이렇게 한 3개 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치면 10개를 달고 다니면 그 사람이 와, 저 사람 유행을 선도하는 그 사람이구나. 그룹 안에서 약간 그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이거에 약간 저 최초의 기반은 니체 다룰 때 모든 욕구는 힘의 의지다, 우월성 추구다, 약간 그 얘기거든요. 나 그것도 되게 공감하고, 이것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의 사람들이 우월감을 추구하고 또 안정되기로 하는 우정. 그리고 이제 유행을 반대로 꺾는 부분이 생기는데, 유행을 일부러 반대로 거부하는 유행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길게 지금 오버핏 많이 입잖아요. 오버핏을 막 입고 있으면 갑자기 완전 타이즈를 입고 다니는 한 유행의 부류가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이미 약간 포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기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반대로 부정을 해서 아예 그것과 반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유행을 시도를 하고, 그게 유행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새로 와서가 아니고 기존 유행을 정반대로 부정했기 때문에 이 유행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한테 이게 자극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다른 시도였다면 지금 이게 유행인데 저 그냥 다르게 입네? 그냥 이러고 그냥 무시하는데, 이거에 극명하게 반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유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행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의도한 건가요? 완전히 반대되니까 뭐 몹시 유행할 때 그쵸. 타이틀을 약간 보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그걸 유행을 만들려고 건 의식하고 아니지. 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 같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난 내 맘대로 할래라고 했는데 사실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반발심으로써 반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죠. 차별성을 추구하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보수와 진보 개념도 정치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쉽게 해석될 것 같아요. 한쪽 세력이 생기면 반대 세력이 계속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빠가 까를 만든다고. 빠가 까를 만든다고. 빠가 명언이- 빠를 만든다고요? 명언이죠. 못 알아들어. 악성팬이 안티팬을 만든다. 그러니까 악성 빠- 맞아, 딱 그 빠른 얘기. 사람들이 악성팬, 그러니까 극성팬. 극성팬이 안티팬을 만든다. 안티팬을 만든다. 그쵸. 빠가 까를 만든다. 까를 만든다. 왜 까지? 빠는 알겠어. 까는 사람. 까는 사람들. 이렇게 셋은 바로바로 아씨. 내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다 유행을 인식하는 출처들을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매체를 보고 있는 거야? 셋은 같은 걸 보다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어이씨. 못 따라가겠어. 어쨌든 유행을 알아야 반유행으로도 가는데 유행을 모르니까 반유행으로도 못 가고 두 분이 인싸여서 그래요. 헤매이고 있잖아요.
문이 좀 빽 나올 때 나온 거니까 사실 되게 오래된 거라. 아 진짜? 네. 문희준? 네. 문에 좀빽 맞아. 우인용. 네, 그때 나온 거예요. 빠가 따를 만드는. 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좀 뭐 이때 시기의 여성이겠지만 뭐 특별히 강조해요. 약간 유행이 여자들한테 왜 더 유행이 민감한가 여자들은 남자들에 대비해서. 저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에 대비해서 차별화 욕구가 부족하고 서로 간의 동일성을 많이 추구하며 사회 평균에 더욱 강하게 속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성의 심리적 본질과 구별되는 여성의 심리적 본질을 찾을 수 있다. 흔히 약간 인식된 게 있죠. 우리가 여자들은 공감을 잘하고 사회적 동물인 것 같고. 아니, 차별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지 유행을 더 잘 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방금 반대라며. 아 차별성의 욕구가 그런가? 헷갈리네. 자꾸 나를 혼란스럽게 할 거야. 아니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차별성에 대한 욕구가 적은데 왜 유행을 더 잘 타지? 지난번 얘기를 대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게 있는 개별성.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개별성에 따라서 역치가 낮은 사람들이 취약한 사람들이 되고 높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은 개인에 따라서 모방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개성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이 있을 거라서 그 개성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이 역치가 낮은 거겠죠. 그래서 개성에 대한 욕구가 크면 그 사람들은 취약한 계층을 넘어서 어떤 선구자 그러니까 딱 그 지점에서 어떤 창발을 시킨 딱 그런 사람이 될 거고 그 주변에 운이 좋게도 개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취약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걸로부터 이제 퍼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조금 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개개인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지향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 이게 유행이 더 되는가 이런 거 유행이 더 되는가? 일단 그거 같아요. 사회 규모를 유행이 될 만한 환경 구성이 잘 돼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에 더 쉽게 노출된다라고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차별화 욕구가 강해야 유행이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순서적으로 앞에 게 이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공감 지향적이고 어떤 동일성, 안정적인 것, 뭔가 경쟁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회가 좋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회 구성을 먼저 형성을 하는데 그 형성한 곳에서 이제 시기심이나 어떤 것 질투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차별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보면 항상 뭉쳐 다니지만 딱 모였을 때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전에 약속을 해. 너 무슨 색깔 입고 올 거냐 이러고. 그러면 난 다른 색깔 입고 오고. 모이지만 똑같길 원하지 않아요. 그쵸? 맞나요? 너무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잘 공감 못해요. 지금 시기에 좀 위험한 발언 아닙니다. 녹음도 되고 있는데. 이게 개성이 이게 차별화 전략이라고. 요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판사님 저는 이런 차별을 빠져나가기. 근데 남성 여성에 대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엄청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양태가 다른 거지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남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유행의 양태랑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유행의 양태는 다를 수 있고 그게 여자들은 이런 속성 때문에 얘네들은 더 유행을 많이 만들어 더 유행을 많이 하려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라서 그쵸. 그런 어떤 여성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행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남성 커뮤니티를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도 똑같은 양의 유행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자와 강자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 약간 여성이 사회적 서술이 약자인 남성 중심에서 쓰였을 거죠. 그 시기였고 네. 지금 이제 여성 중심 사회가 되면은 남자들도 똑같이 이제 뭉쳐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너 뭐하냐 봐요. 너 여기 맛집 어디야 막 이러고 있잖아. 다 물어봐도 다니고 너 뭐 샀어 막 이러면서 요즘 유행이 엄청 민감하다고 딱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여자들이요?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고 뭔가 유행에 좀 민감하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응. 뭐 사진 찍는 거, 여행 가는 거, 밥 먹는 거. 뭐. 옷부터 다르잖아요. 올해 유행이 어떤 거다 그러면. 그쵸. 그런. 컬러도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자만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이게 뭔가 코트, 버버리 코트면 버버리 코트로 다 버버리 똑같이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색깔만 다른 거지. 맞아요. 사실 유행에 더 빠르고 민감하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반대되는 그 유행이 생기면 반대되는 걸 한다고 해요. 남자들은 좀 그런 걸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이런 걸 따를 때 나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정보 교류가 일단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일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잠깐 짬이 나면 뭐 그런 쪽에 관심이나 그런 사항을 하고 서로 뭘 사와서 막 교류를 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빨리 퍼지는 것 같고 좀 더 관심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잘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제 이러면서 뭐 다른 얘기, 주식 얘기나 뭐 돈 얘기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트렌드는 여성이 좀 더 시대가 바뀌었어도 민감한 거는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화 경향이 남자들이 좀 더 강한 거. 네, 그런 거 같고. 아까 개성이 너무 중심이 되는 피렌체에서 각자 개성이 중시되면 유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민쌤 의견이 좀 가까워요. 형태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라는 거에서 거기 좀 더 좀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자들은 연애나 이쪽이 좀 많이 민감한 거 같아요. 정보도 그게 훨씬 더 빨리 전파력이 강하고. 연애? 예. 예를 들면은 연예요 아니면 연애예요? 연애. 연예? 연애? 예. 연애? 그러니까 사랑. 아니 애. 애정. 이쪽에 훨씬 더 좀 전파 속도가 빠른 거 같아요. 남자들 모이면 여자 얘기부터 꺼내. 남자들 모이면 여자 얘기밖에 안 하는데? 아니 남자 얘기를 하냐 이게 아니고 쟤랑 사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솔직히 세리님 안 오셨을 때 우리 그때 여자 얘기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가죠? 아, 이거 누군데? 아니 하겠는데 네. 이제 그런 걸 소문을 굳이 내진 않잖아요. 우리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나요? 너무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한 그룹 내에서 누구누구의 관계에 대한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치. 얘랑 싸웠다더라. 맞아. 얘랑 사귄다더라. 그거죠. 그건 맞지. 잘 안 하잖아 남자들끼리. 관심이 없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나요? 경험 공부해 볼 때인데 대신에 근데 모이면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것도 유행을 타잖아. 다른 얘기 주제가 예쁘더라. 그치 누가 예쁘더라 누구는 성형을 했다더라 요런 거에서 야 누가 그 주식 사니까 엄청 돈이 많이 올랐다더라 이런 정보들 이런 건 타잖아. 그냥 대화 자체가 저는 남녀 구분이 좀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모이면 그래 맞아를 찾아서 대화를 해요. 맞아 그래 나도 그래 공감돼. 이런 느낌이고 남자들은 그런 거죠. 굳이 공통사를 찾은 여자라고 놓고 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자 얘기를 하지만 근데 방금 이쪽에 여자가 이렇게 됐으면 그 여자한테 관심이 사라져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요즘 서른 진짜 이거 맞아. 근데 너 서른 좋아해 그럼 난 다른 애 찾고 싶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근데 거예요. 이 주장이 여자들이 더 민감하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했잖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내 여자가 더 형태와 그러니까 양상이 달라질 뿐 트와이스 미안해요. 크게 다를 여자 것 얘기만 같지. 나오면 아유 주제만 바뀌었지 하는 줄. 그러니까 하는 식은 똑같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하는 데서 똑같다. 주제가 달라질 뿐. 형태와 양상만 달라질 뿐. 형태와 양상만 달라진다 뭐라고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남녀가 이제- 똑같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 남자들은 인간에 대한. 여성 인간에 대한. 그치 여성 인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유행이라기보다는 남자나 여자나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 거지. 그쵸. 그거를 굳이 뭐 유행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유행 타는 것도 좀 형태와 양상이 달라질 뿐. 그러니까 주제만 바뀌고 하는 짓 똑같다라는 거죠. 여자들이 더 민감하다라는 서른이 거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저 서로 이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저도 같은데. 다른 연예인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말이죠. 이런 아니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공감의 형태가 별로 없지 않아요?
공감을 안 한다고. 나 이게 좋아 그러면 아닌데 이게 더 좋은데 뭐 이렇게 약간 뭔가 반발적인 대화를 많이 하잖아. 테란 사기 아닙니까? 그럼 투사기지 왜 태사기야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가? 그거를 그 태사기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아. 그건 유행을 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너무 개인 플레이어에 민속놀이는 따라 유행이 아니지. 민성놀이 유행을 따르는 주제가 아니잖아. 아니, 똑같이 패션을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남자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입고 있지만 그게 유행 타고 싶지 않아서 또 비슷하게 입는 거지 그게 사회적으로 이게 유행이야라고 입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꾸몄어. 뭘 꾸몄어. 이렇게 입고 왔는데 나랑 똑같이 여기서 입고 왔으면 엄청난 경멸을 느낄 것 같아. 싫어하지. 모르겠어. 아니 그 타인을 경멸한다기보다 빨리 그 자리를 떠가지고 뭔가 독립된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게 더 강하던데. 네, 같은 옷을 입은 거는 남자 굉장히 여자 똑같이 싫어하시고. 그게 안 꾸민 상태면 그래 요즘 다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데 꾸몄는데 똑같은 옷을 여자들 심각하시고. 똑같이 패션으로 얘기한다면 남자는 좀 더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 같고 여자는 조금 더 이렇게 공감적인 부분이 같다. 근데 그 유행이 뭐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바지가 나팔 바지가 지금 올해 유행이었다. 네. 그러면은 그 나팔 바지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다 똑같이 그냥 그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쵸.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쵸. 예. 그 다르다고 하는 거는 다 각자의 개별적인 그 나팔 바지지만은 나팔 바지도 막 뭐 레이스를 달아서 한다든지 그 기준은 똑같은데 다 다르게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여자나 남자나. 아까 독립적으로 네네. 개별적으로 네네. 뭐 하고 싶은 것 저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남녀를 구분해 봤을 때 유행에 여자들이 더 민감하다고 느끼고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더 민감하다고 느끼고 여자들이 그런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사회화에 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회화가 들어간 다음에 차별화를 추구하는 거고 남자는 일단 시작부터 차별화를 들이대 버리기 때문에 유행이라 그러는데 몇 명이 했어 그러면 벌써 하기 싫어. 사회화 욕구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 저도 그런 편이라고. 그래요? 허니 뭐 그 과자 나올 때도 막 저는 일부러도 막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부러도 더 사기 싫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상술로 저는 느껴졌어요.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일부러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부러 막 사기 싫고 막 말도 그렇게 하고 막 주위에. 지금은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안 먹어요. 그 다른 버전 나오죠. 유행이 끝났지. 이미 그걸 예상한 입장에서 개돼지 새끼들 이 생각밖에 안 했어. 왜요? 뭘 잘못했다고 굉장히 적었을 뿐이에요. 과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아, 이게 너무 심했어 그때 솔직히 말해서. 유행으로 조절한 거 아니에요? 모르죠. 남, 고개만 보지 맙시다. 남녀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진도가 나가. 남녀 얘기 끝내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더 쉽게 빨려 들어가느냐 라고 얘기한 게 이제 남녀가 아니라 되게 섬세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유행을 가면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면. 네, 섬세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유행을 가면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아까 남자들이 얘기했을 때 왜 다 까만 옷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가가 그 유행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거에 대해 평가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옷이 그게 뭐야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그냥 그 남자 표준의 옷이라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민하거나 섬세하고 독특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개성이 있는데 상처받으니까 유행 안으로 이게 피해서 도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같이 들어온 그런 그룹 유형도 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행이 어느 정도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궁금해지잖아. 초반기에는 오히려 더 개성을 추구한 사람들이 그 유행에 뛰어들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유행이라는 인식이 된 후부터는 안정적인 사람들이 뛰어든다. 근데 이거 완전 맞는 게
지금 이거는 진짜 증명됐잖아요. 애들이 패딩을 입을 때 검회만 입잖아요. 그쵸? 근데 빨간 걸 입고 가면 야 너 튈라 그러니?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무난한 옷을 입는 거잖아요. 소속감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유행을 도피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해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약간 피해서. 언어를 정비해야 될 게 유행이라는 게 초기 유행이랑 후기 유행이니까 치면은 이거는 후기에 후기 들어오는 유행이 건 아니고 섬세하고 독특한 사람이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개성을 피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후기 유행에 참여한 사람들. 초기 유행에서는 오히려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근데 후기 유행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개성을 없애는 방법이죠. 유행에 참여하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유행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아까 위에서 정리된 게 그게 다예요. 안정적인 추구랑 자유 추구의 부분 때문에 유행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유행들을 보자라고 했을 때 정반대의 유행도 있고 정반대를 추구하는 유행도 있고 남녀로 구분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어떤 개개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있고 유행이 꼭 내가 원해서 그냥 이렇게 쫓는 내가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거에 그 집단으로부터 어떤 뭔가를 받으니까 그걸 도피처로 유행이 들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유행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나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일지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니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 좀 가까워서 유행을 따른다는 느낌 별로 없어요. 딱 개성이 강한 느낌. 그래서 나는 섬세하고 독특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회화와 나의 개성을 꿈꾸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같이 유행한 그룹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섬세하고 독특한 사람인지 아니,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섬세하고 독특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섬세하고 독특한 사람들은 그렇게 독특한 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유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해됐습니다. 얼빵한 은이랑 한 사람만 이렇게 많이 남았네. 끝난 것 같았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되게 요거 변화를 쫓는 불안정한 계층과 개인들은 그들 자신이 심리적 운동의 속도를 유행에서 발견한다. 유행은 아주 첨예한 의식의 곡선을 그린다. 이게 너무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행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그래서 내 의식이 뭔가 이게 나만의 가치관인 게 아니고 공통의 가치관이고 공통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은 공통의 가치관이 변해감에 따라서 똑같이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주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회현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자본주의니까 돈이 최고야 그럼 돈이 최고야 라는 그냥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파된다. 가치관도 유행이 된다 볼 수 있죠. 그게 그걸 따라간다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정치 같은 거에서 많이 보여줘요. 처음엔 내가 이게 오라라고 해서 나는 그쪽을 지지해라고 했는데 여론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내가 지지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믿는 거야 나중에. 내가 성격이 발견되는 거야. 난 여기 지지하니까 얘네 이게 뭐 바뀐 게 오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공화당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옳다고 이겼댔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공화당의 먼저 어떤 그 슬로건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나 좋아,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하니까 나는 이거에 오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게 특히 많아. 이렇게 순간적으로 유행이 쉽게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고 대체되는 이 흐름인데도 왜 사람들은 유행으로 빨려 들어갈까? 요거에 대한 답변은 유행 자체가 굉장히 등장했을 때 오래 지속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유행이 딱 생긴 순간. 그래서 뭘로 들 수 있을까? 주식이나 뭐 이런 걸 상향을 타고 있고 그런 뭔가 트렌드? 그런 유행이다. 지금 상승 유행이다. 라고 하면 계속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유행이 딱 타는 순간, 그죠? 사람들이, 개미들이 거기 딱 타는 순간 떨어지죠. 유행이 사라지죠.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어요. 다 유행으로 보여. 저것도 유행. 결국에 유행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중요해 보이게 되는 거고, 나는 현재 유행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아까 방식들이 이제 반대되는 걸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높여서 어떤 영향력 안원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나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겁니다. 유행은 특정 집단의 연대감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유행의 매력은 이처럼 집단을 결속시키는 힘 못지않게 다른 집단으로부터 그 집단을 차단시키는 긴밀함에 있다. 그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속감과 뭔가 이 차단시키는 동시에 이상입니다. 훌륭합니다. 이게 모더니티가 유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모더니즘? 뭐라 해야 되죠? 포스트 모던에 대한 해석. 그런 개념으로 포스트 모던이라고요? 모던이 아니고. 그게 모던이죠. 네. 근데, 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한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 저자는 아니고 이런 어디 잡지사나 이런데 투고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일단 다 읽어봐야겠지만 돈의 철학 읽을 때도 막 아무튼 대단했어. 네, 요약을 못하겠어. 그냥 다 읽는 게 나을 거야. 밑줄 치다 보니까 다치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읽기에 편한 책은 아니라서 조금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책도 사실 뭐 그림도 하나 없고 페이지도 3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22,000원이에요. 가성비도 별로, 가성비 외관적인 가성비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추천드리긴 어려운데 이렇게 한 번씩 다루면 되게 뭔가 약간 깊이 탐험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끝. 다른 분 하실 분인가요? 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0시 반. 하나 더 먹고 가요. 10시 반이네. 우리도 이제 거의 끝날 때 됐네요. 다음 주제에 대한 얘기 좀 짧게 해줄 테니까요. 네. 다른 분들 빨리 말씀하세요. 다음 주제는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원소요. 그래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론에 대한 얘기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주류관이 된다, 그런 얘기들. 원자가 어떻게 주류가 됐는가? 원자론이?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 쓸데없는 얘기를 몇 부작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주로 기획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요것도 원래 사주 기획 아니었나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 아니구나. 원래는 인류의 지속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류과학이라고 믿어졌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소라는 개념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니까 원소라는 게 일단 뭐냐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 이 원소거든요. 정의를 내리자면
그래서 예를 들면 떡이 원소다. 이 떡은 다른 걸로는 생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떡이 쌀로 만들더라. 쌀이랑 콩고물로 만들더라. 그럼 얘는 원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는 원소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사원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 공기, 흙. 땅불 바람. 하고 사실 정확히 이제 제5원소가 있는데 엔테르라고 그거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별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달과 같은 천상에 있는 물질들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원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몰라요. 그냥 그렇다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성자, 양성자, 물이 원소는 전자가 아니다라는 건 있대요. 알고 있잖아요. 물은 원소가 아니다. 물은 H2O다라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진짜는 모르죠. 보통 그냥 H- 그렇다더라. H2O라더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알죠. 내가 탐구해 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H가 뭐냐면 수소다. O가 산소다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수소랑 산소가 원소다라는 건 알고 있죠. 사실 이렇게 안다기보다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죠. 주기율표가 원소인갑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도 중성자랑 전자, 그러니까 양성자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소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보통 엘리멘트라고 하면 수소, 헬륨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요. 그럼 왜 얘네가 원소라고 분류를 했을까? 그 당시에 이제- 거기까지밖에 분해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화학적 원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화학 반응으로는 얘네들은 못 만드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걸로 쪼개질 수는 있지만 어떤 반응을 통해서 무언가를 섞어서는 만들 수 없다. 화학적인 반응으로 만들 수 없고 물리적으로 여기 구조 자체를 분해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화학적인 원소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들어가 있다는. 네.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옛날에 사람들은 연금술을 해야 되는데. 네 개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금은 원소가 아니네? 그럼 다른 원소를 합치면 금이 나오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연금술을 했는데 하필 금이 원소라. 그것 때문에 화학이 발전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원성술 네.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재밌는 사실이고 그래서 화학에서는 그것들을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이하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화학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화학적 입장에서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것을 발견했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성질들을 가지는가 또 주기율표라는 건 왜 그럼 그렇게 주기를 가지도록 얘네들을 배치해놨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앞에는 이렇게 거창하게 말지 않네요. 예고가 좋아요. 당연한 얘기야.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다음 주는 제가 시간이 안 되고 다 다음 주에 근데 나도 쉬니까 단체로 쉬고 그다음 주에 가게 가셔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모임 놓으시기로 했어요. 오늘은 두 좀 명만 해도 시간이 빨리 끝났네요. 두 명만 해도 시간이 꽉 꽉 차네요. 차요. 그래요? 10시 반이잖아요. 우리 8시부터니까 원래는 저희가 60분에서 90분 적어놨었나? 시작을 모임에 2시간 빼기는 좀 미안하고 1시간 반 정도인데 일단 1시간부터 1시간 반 이렇게 했는데 보통 3시간 반 4시간을 하니까 이게 약간 시간을 약간 정해서 해야 되나? 자유롭게 해요. 가면 되잖아요. 시간 되니까. 혹시나 신경 쓰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네? 먼저 가라고 하면 되죠. 발표 시간. 제가 얼마나 하면 될까요? 네? 절반 하면 되죠, 절반. 절반이 얼마죠? 평균적으로 저희가 11시까지 보통 하니까 1시간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끊으면 그리고 뭐 다른 사람 한 명 뭐 그냥 한 명이나 두 명 하면 어차피 처음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도 한 30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